학생들 수고 많으십니다. 내일이 말복인데 그 삼복더위의 거의 마지막 날에 이렇게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공부할 거는 영역과 공간지와 인구 분포에 대한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간단히 말씀하셨죠. 이 세 가지는 장위시 유래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하셨지만은 좀 자세히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9명의 학생들이 오늘 교육을 받게 됐는데 그 중에 5분이 모계 1세대입니다. 참 너무 5분한테 고마워서 내가 이름은 한 번씩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최선우 학생과 강민성 학생, 마예진 학생, 임여은 학생, 조민기 학생 그 5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5분은 어머니의 성이 위시죠. 그런데 이렇게 공부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와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이제 우리 학생들의 이렇게 29명들을 쭉 보니까 뭐 재경과 장흥이 가장 많고 또 대구와 춘천, 목포, 여수, 화도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또 남녀별로 또 고등학교, 대학생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더울지라도 우리 뿌리를 찾는다는 마음에서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40분간 제가 시간을 맡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뿌리를 찾자는 것인데 내가 여기 학생들 명단을 쭉 보니까 우리 위재준 학생과 또 위정학 학생은 제가 알겠네요. 우리 위재준 보니까 13번이네요. 이 학생의 그 고조부는 월남 휘성량공으로 우리 장흥 출신인데 굉장히 우리 문중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바로 우리 뿌리를 찾고 우리 할아버지를 알자는 뜻이니까요. 우리 위재준 학생 특히 우리 그 고조부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화면을 보시면은 장흥위 씨의 유래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유래가 나와 있는데 장흥위 씨의 유래를 찾기 위해서는 중화이 씨,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중국이 씨로 부르긴 그래요. 그죠? 왜냐하면 중국과 홍콩과 대만과 이런 나라들이 다 중국권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화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밑에 이제 사진을 보면은 위시 가침이죠. 다시 말하면은 위시에 가는 영어로 패밀리죠. 그죠? 이 침은 잠들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위시의 가족들이 잠들어 있다 이런 뜻이 위시 이런 곳이 중국 신밀시 장흥위시 성지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우리 문중에서 여기를 몇 차례 걸쳐서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를 간단히 소개하면 35세 부장공파 1963년생이고 대종의 기획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화위시의 연어는 시조공인 공이 시조. 이 원칙적으로 시조 앞에 태자를 붙여야 됩니다. 그 태자는 클 태자가 되겠죠. 그래서 우측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은 중화위시 태시죠. 위필만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태자는 클 태자. 우리 세계의 위시 중에 아주 최초의 분이다. 그래서
태자를 붙이게 되겠죠. 또 요런 거 비슷한 게 우리가 보면은 우리 조선시대 때 말이죠. 이방원이 왕이었고 그 위에 정종이 상왕이었죠. 그러면 그 위에 이성계는 태상왕 이렇게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필만 어르신을 태시조다 이렇게 부르고요. 세계 여러 성씨 중에 BC 661년 창시가 되었다 이런 성씨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중화위씨는 BC 다시 말하면은 일본에 보면은 춘추시대죠. 중국에는 춘추시대가 있고 전국시대가 있었습니다. 위씨가 창시된 때는 춘추시대 BC 661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중화위씨의 계보는 보면은 주나라로 올라갑니다. 주나라 문왕이 BC 1152년부터 BC 1156년까지 재임을 했는데 그 아들 왕자죠. 필고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먼 후손이 우리 중화위씨를 창시한 후손 필만공이 되겠습니다. 참 여기서 호칭을 부를 때 원칙적으로 필자 만 할아버지, 필자 만 공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뭐 그런 격식은 좀 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만 우리 어르신은 진나라 벼슬을 했죠. 이 참성이란 수레를 이렇게 끄는 그런 벼슬이었습니다. 우리 필만 어르신께서 세 나라, 광나라, 정나라, 위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 중에 위나라의 땅을 봉토로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필만 어르신께서는 산서성에 있는 위나라의 땅, 즉 지명입니다. 땅 이름이죠. 지명에서 위씨를 따와 창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창시는 남자를 기준으로 하는 그런 단어고요. 여성을 기준으로 하면 덕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중화위씨는 BC 661년 플러스 올해가 2021년이죠. 두 개를 더하면 약 268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에게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중화위씨의 탄생은 BC 661년 지명에서 나왔다, 아니다. 무엇일까요? 예, 우리 지명에서 나왔죠. 즉 춘추시대 BC 661년 지명에서 나왔다. 이게 맞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이것은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우리 필만 어르신 위에 있는 요 로고는 우리 위씨의 로고가 되겠습니다. 그 중화 위씨의 로고가 되겠죠. 용이 있는 로고인데 용은 왕을 배출해야지 용 문양을 쓸 수 있는 거죠. 즉 위씨는 왕국이었기 때문에 이런 로고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페이지로. 우리가 가끔 우리 위씨는 어느 왕조의 위씨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그렇게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위자를 국가 이름으로 사용한 중국 역사를 보면 5개국이 있습니다. 1번이 이렇게 되어 있죠. 고대 소국 위나라, BC 661년경 진나라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전국시대 위나라, BC 225년 다른 진나라에게 멸망을 당했죠. 요 2번이 우리 위씨, 중화 위씨가 다스리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삼국시대
즉 삼국지죠. 조조의 아들 조비 위나라가 있었죠. 그 위나라도 265년 멸망했고요. 네 번째로 한족 연민이 세운 위나라가 있었습니다. 352년 멸망했고요. 마지막으로 선비족이 세운 위나라가 있었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비족이 세운 위나라는 북위, 서위로 분열되어서 556년경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우측에 학생들 한번 사진 보시면 전국 칠웅이라고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BC 260년경인데 요 가운데 위나라가 있죠. 요 위나라가 좌측에 전국시대 위나라, 우리 중화위 씨가 다스리고 경영했던 그런 위나라입니다. 그 위에 조나라, 또 우측에 연나라, 제나라, 초나라, 진나라, 위나라 밑에 한나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 칠웅 때에 BC 260년경에 위나라가 중화위 씨가 왕으로 있었던 그런 나라라고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포인트 한번 보죠. 그 밑에 위씨 탄생의 배경에는 제일 마지막에 위씨가 있죠. 그 앞에 필씨가 있고 그 다음에 희씨가 있습니다. 요 필까지는 우리가 배웠죠. 그죠? 필만 어르신 때문에 우리 위씨가 탄생했고 또 필씨는 희씨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중국 역사나 일본 역사에서 다 나와 있는 그런 그런 역사적 배경입니다. 자, 퀴즈 두 번째 보겠습니다. 위씨 왕조는 삼국시대 위나라냐, 전국시대 위나라냐, 뭐가 맞죠? 예, 잘 맞췄습니다. 전국시대 위나라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우리 요 사쪽은 중화위 씨가 다스리던 그 200년 동안의 역사를 서머리한 자료입니다. 이제 전국 칠웅 시대의 위씨 왕조였는데, 일본에 보면은 위나라를 세우기 전에 진나라를 멸망시키는데 그 진나라를 세 나라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중 한 나라를 위씨 왕국으로 칭합니다. 지금의 중국의 하남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씨 왕조가 탄생하기 초기에는 BC 630년 전후입니다. 그때 두 명의 위씨의 전 종주라 그럽니다. 여기서 종주란 말은 굉장히 패권을 크게 가진 그런 뭡니까? 그런 세력을 얘기하겠죠. 그 위씨 두 명이 위필만 어르신, 위만계 어르신이 우리 역사적으로 위씨 전 종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중기가 되겠죠. BC 500년 전후인데 7명의 위씨 종주가 계셨습니다. 그분이 첫 번째 무자 위주, 두 번째 위도자, 세 번째 소자 위강, 네 번째 헌자 위서, 다섯 번째 간자 위취, 여섯 번째 양자 위치, 마지막으로 환자 위구가 되겠습니다. 이런 위에 초기에 2명의 전 종주와 7명의 위씨 종주가 계셨기 때문에 드디어 BC 425년 8왕이 갖추어진 위씨 왕조가 탄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왕이 문우왕 위사, 두 번째 왕이 무후왕 위격입니다. 세 번째 해왕 위앵, 네 번째 양왕 위사, 다섯 번째 애왕, 그 다음에 소왕 위석, 안희왕 위어, 경민왕 위오, 가왕 위표가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전국 칠웅 200년을 다스리기 위해서
전 종주와 종주가 9분이 토대를 닦아서 위시 왕조가 생기고 나서 200년 동안 8왕이 다스리게 됐습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위해 왕릉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해왕이 세 번째 왕이죠. 해왕 위엥 그분의 비석과 묘소에서 우리 장흥 위씨 종신들이 가서 사진을 찍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포인트 몇 가지만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자 위강의, 위강입니다. 의는 아니고요. 소자 위강의 유비무한, 즉 우리가 유비무한이란 말이 여기 3번의 중기에 소자 위강이 나오죠. 이분에 의해서 사자성어가 나오게 됐습니다. 한번 인터넷 찾아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세 번째는 위과, 즉 다시 말은 위필만 우리 태시조공의 정손이 되겠죠. 결초보온입니다. 여기서 우리 학생들이 결초보온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결자가 매절 결자, 풀초자, 보자는 갚다 이런 말이죠. 은자는 은혜 은자입니다. 즉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다 이런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위과 어르신의 아버지가 위문대 상당히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때 자기 밑에 그 후처가 있었습니다. 워낙 그때는 큰 종족이었으니까 부인이 많았겠죠. 자기 아들한테 야 과야 내가 죽거든. 너 저 둘째 어머니는 나하고 같이 순장을 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아버지 위무가 나이가 들어서 좀 치매 기운이 있어가지고 몇십 년 후에 야 과야 너 둘째 어머니를 그냥 참 거꾸로 됐네요. 미안합니다. 재가를 시키라는 게 먼저였고 치매가 되고 나서는 나와 같이 묻어라 이렇게 얘기가 됐죠.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야 이거 아버지가 두 말을 했지 않느냐. 치매가 있기 전에는 다시 재가를 시켜서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보내라 이래 얘기를 했고 또 치매가 걸려서는 순장을 해라 이렇게 했으니까 아들이 상반된 아버지의 명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아들은 생각하기를 치매가 걸리지 않았을 때의 아버지의 뜻이 참 뜻이다 하고 새어머니를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갔는데 적장과 싸우는데 적장이 풀초자에 있죠. 풀에 발이 걸려가지고 넘어졌을 때 위가 어르신이 칼을 빼어들어 그분을 죽이고 전쟁에서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그날 밤 자는데 그 새어머니의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 내 딸을 그렇게 새로 시집을 보내주고 순장을 안 했으니 고맙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갚은 것이다. 그래서 결초보온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설명한 것은 그만큼 이 위씨에 대한 결초보온이라는 사자성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인트 네 번째 한번 볼까요? 이 전국시대에는 사공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공자 중에 우리 위에 소왕이 나오죠. 소왕 위석의 아들이 바로 신능군입니다. 이 신능군은 우리 학생들이 인터넷에 쳐보면은 위묵이란 이름으로 난초의 상징이고 정말 위묵이 신능군 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책을 쓰는 그 선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능군은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포인트 4로 정했고요. 그리고 포인트 5는
맹자와 양해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맹자에 보면은 맹자가 양해왕을 찾아가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양자는 원래 위자입니다. 이 양해왕이 썩 정치를 잘한 거 아니고 또 국가를 좀 부흥시킨 인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진나라를 피해서 대량으로 천도를 하게 됐죠. 이 천도란 수도로 옮긴다 이런 뜻이죠. 요 대자 대량의 양자를 따가지고 양해왕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원래는 위해왕으로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인트 6에 보면은 위씨는 왕족입니다. 왕족이란 국가를 경영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많지 않은 성씨들이 나라를 경영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퀴즈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위나라는 8왕이 다스렸다. 맞죠? 예, 위나라는 초기, 중기를 거쳐 왕조 시대 때는 8명이 200년 동안 위씨 왕조를 다스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대는 전국 7웅의 한 나라로 다스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 5페이지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중화 위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럼 한국의 장흥 위씨는 어떤 것인가? 어떤 분에 의한 것에서 만들어졌나? 이런 걸 알아보는데 우리 장흥 위씨 시조는 위자경 할아버지입니다. 위자경자의 그 한문은 거울경입니다. 그래서 시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중화 위씨의 시조를 태시조라 그랬죠. 태시조 위필망공 그랬는데 우리 장흥 위씨의 시조는 위자경 할아버지입니다. 자, 시기로 보면은 당나라의 2대 황제인 태종, 이세민 이런 왕의 시대였죠. 그분은 제위가 626년부터 649년도입니다. 우리나라 신라 시대 때는 위경 할아버지가 우리나라에 온 때는 신라 27대 선덕여왕 7년 638년입니다. 여기서 638년이란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연도를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 장흥희 씨 어르신들이 무척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631년에 도예지사로 파견되었다 이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에서 638년을 빼면은 1384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장흥희 씨의 역사는 1400년가량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왔느냐 하면은 중국 산동성 어풍정에서 경기도 화성시 남양입니다. 남양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이때는 신라가 경기도 화성 남양을 지배하고 있었던 때죠. 우리 경할아버지는 신라 시대에 와서 그 품계, 즉 관직이 아찬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아찬은 무엇일까요? 아찬은 신라 시대에 심칠관등이 있었는데 그 중에 6번째에 속합니다. 신라는 골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골품 제도를 근간으로 17개의 관직을 나누게 됐는데 그 중에 6번째까지 올라가셨으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간 우리 시조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포인트를 한번 볼까요? 포인트에 보면은 우리가 이번에 도예지사 파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예지사는 학사입니다. 학사는 굉장히 덕망이 높은 선비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중국의 방씨, 위씨, 홍씨, 목씨, 기씨, 은씨, 길씨, 봉씨 이렇게
8성이 같이 신라 시대로 오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당나라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당나라 얘기 좀 하겠습니다. 당나라의 명재상은 위징 어르신입니다. 이 위징 할아버지는 580년부터 643년까지 살았는데 당나라의 최고의 정치가였습니다. 명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배와 같고 백성은 물과 같다. 물은 배를 뜨게 해주지만 반대로 전복시킬 수 있다. 우리 학생들 이 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글을 쓴 사람이 바로 위징 어르신입니다. 우리 위징 어르신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모시던 태종 이세민에게 아구나 또는 거짓된 말을 하지 않고 올곧은 재상으로서 엄청나게 왕을 보필하고 당나라를 정관에 칠하는 그런 유명한 나라로 만든 명재상이었습니다. 자, 퀴즈 한번 볼까요? 네 번째입니다. 시조위경은 대아찬이다. 아찬이다. 어떤 것이냐? 예, 아찬입니다. 우리 문중의 책에 보면은 가끔 대아찬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거는 잘못된 말입니다. 아찬이고 대아찬은 성골, 진골 이런 얘기 우리 학생들 많이 알잖아요. 신라의 핏줄로 이어진 그런 골품이 아니었으면 대하찬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찬이라고 하는 벼슬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잠깐 한 가지 더 보면은 우리가 1세대를 30년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조공 위경 할아버지는 신라 시대 638년에 입국을 하셨죠. 그러면 고려 시대는 완전히 고려를 건국했는데 918년입니다. 약 한 300년이 280년이 지나서 고려 시대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성계의 조선 건국은 1392년입니다. 우리가 시조공이 신라로 입국한 연대, 왕건이 고려를 건국한 연대, 또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연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위씨는 신라시대, 고려시대 때는 굉장히 명망 높은 그런 시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때 와서 조금 많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 학생들이 요 세 가지 연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6페이지가 되겠네요. 자, 본관입니다. 자네 본관은 어딘가? 이렇게 어르신들이 물어보면은, 예, 저희의 본관은 장흥입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본관은 관향이라고도 하고, 하죠. 즉, 우리의 본관은 장흥이다 그러면은 공간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시조 위경 할아버지의 거주지는 어디였을까요? 예, 경주에 사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관은 공간의 개념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성씨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즉 성씨는 종의 개념이라면 본관은 횡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경 할아버지는 후손들이 장흥이 본관이지만 그러나 시조공의 거주지는 경주였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은요, 우리 장흥 위씨는 신라 말 고려 초에 장흥으로 대거 이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신라의 라자를 따서 나말, 고려 려자를 여초, 나말 여초에 장흥으로 이거했다고 우리 역사 기록을 보아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실질적으로 고려 문종 때 과거 응시자들이 많았죠. 이때 본광과 성씨를 반드시 기재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위 씨 우리 선대들도 고려 때 많은 과거에 응시를 했습니다. 그때 응시한 기록을 보면은 본광과 또 성씨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또 조선시대 때 보면은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은 장흥에는 위씨와 박씨와 조씨와 함씨입니다. 이 네 개 성이 많이 거주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 시조공 되시는 경할아버지의 거주지는 어디였을까요? 경주다, 장흥이다. 예, 경주였습니다. 시종호 할아버지는 경주에 거주했지만 나중에 신라 말 고려 초에 장흥으로 대거 이거해서 우리가 장흥위시로 이렇게 불리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또 이제 7페이지가 되겠네요. 시간 많으니까. 우리 시간 많으니까. 예, 우리 그 안에 있는 배경을 보면은 제가 우리 시조공 할아버지 사적비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장흥위 씨 뭐죠? 시조 회주군 사적비 이렇게 돼 있네요. 맞죠? 내가 잘 안 보이네요. 장흥위 씨 시조 회주군 사적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이제 되어 있네요. 여기는 장흥 회주사 우리 위 씨의 성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예요. 아니 왜 우리 경할아버지는 시조란 말은 이해가 가는데 왜 회주군이랄까 이런 의문을 품게 되겠죠. 회주는 장흥의 옛 이름입니다. 즉 장흥의 지명을 갖기 전에 회주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회주군이라는 그런 경할아버지의 칭호를 쓰게 되는 거죠. 그 뒤에 보면요. 앞에 세 문이 있죠. 이 계단을 쭉 올라가면은 그게 이제 외산문이라 그러죠. 경지문이라고 하고요. 그 뒤에 있는 그 한옥집이 백산제입니다. 그리고 잘 안 보이는데 좌측에 나무 뒤에 이렇게 좀 하얗게 되어 있는 곳이 우리 신실입니다. 그리고 좌측에 비가 여러 개 있죠. 첫 번째 비가 이제 우리 뒤에 있는 기와집 즉 백산제를 헌납하신 우리 원양 할아버지 비고요. 그것도 쭉 이렇게 좌측에 비가 여러 개 있습니다. 요 우측에 오면은 시조공 할아버지 그 사적비 뒤에 있는 것은 우리 회주사 안내판이고요. 그 우측에 있는 그 조만한 비는 그 우리 그 장학비가 되겠습니다. 자, 저 밑에 한번 글씨 좌측에 글씨 한번 볼까요? 고려 제26대 충선왕이 1275년부터 1325년까지 재임을 했는데 이 충선왕이 시조공을 회주군으로 봉했습니다. 즉 여기 추정으로 되어 있죠. 이 추정이란 말은 우리 시조공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후에 관직을 올려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편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 시조공 할아버지께서 경주에 사시다가 그 후손들이 결국은 장흥으로 이제 다 이사를 오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시조공 할아버지부터 우리 중시조라 그럽니다. 시조 다음이 중시조 할아버지인데 창자 주 할아버지입니다. 이 할아버지까지 298년인데 족보 기록이 없습니다. 요 말을 한문으로 쓰면 실계,
즉 잊어버릴 실자에 이을 개자죠. 위씨의 연대를 알 수 없는 그런 기간이 298년입니다. 우리가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으면은 10분의 선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흥위 씨만 이런 것이 아니고 다른 성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족보가 결국 조선 후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 좀 더 하셔서 찾아내시면 더 좋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정리하자면은 시조공 할아버지는 경주에 살았으나 사후 추정으로 후손은 장홍희 씨가 되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정은 시종원 할아버지 죽으셨다는 얘기죠. 그 후손들이 회주, 즉 다시 말하면 장흥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장흥위 씨란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보시죠. 8페이지입니다. 예, 우리가 우리의 족보나 우리 장흥위 씨의 연원을 알기 위해서는 장흥위 씨의 알기 전에 장흥의 역사를 알아야 되겠죠. 물론 여기는 뭐 우리 학생들 장흥 출신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또 우리 장흥위 씨 입장에서 한번 우리 성씨를 살펴보겠습니다. 백제 시대 때 우리 장흥은 고마미 지현 이런 지명으로 존재했고요. 그리고 신라 시대 때는 마읍현 이런 지명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3번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 고려 시대 때 수령현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바뀌죠. 지명으로 바뀌죠. 그래서 우리 인터넷에 보면은 수령위씨, 순영위씨 이런 말을 쓰는데 우리 장흥위씨와 동일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은 장흥부로 성격을 하죠. 우리 장흥부로 성격하게 된 원인은 장흥의 고려시대 때 장흥 출신의 여성이 다시 말하면 왕비가 되어서 그 아들들이 4명이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고향이라 그래서 결국 장흥부로 성격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분은 이제 회주목이죠. 여기서 회주위시란 말이 나오게 되죠. 우리 위경 할아버지를 회주군이라 하는 것은 즉 고려 원종 때 회주목이 되었기 때문에 회주위시다 이렇게 장흥위시나 회주위시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장흥부가 되죠. 즉 고려시대 때입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 보면은 1, 2, 3, 4, 5, 6 보면은 백제 신라 1, 2번이잖아요. 그 이후로 고려 계속 고려 네 번이나 나오죠. 고려시대 때 우리 장흥위씨가 번창을 했고 그래서 순영위씨, 회주위씨, 관산위씨, 방촌위씨, 장흥위씨 다 이 같은 말입니다. 저는 그 경북 김천에서 태어났는데 그 운곡동에도 한 100여 호가 있어요, 위씨가. 그런데 거기에서는 장흥위씨란 말보다는 관산위씨, 방촌위씨란 말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위씨의 아주 오래된 새거지가 관산 방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흥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 장흥위씨를 여러 가지 위씨로 부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포인트 한번 볼까요? 족보는 이후에 우리 위신보 강사께서 또 할 텐데 우리 족보는 조선 후기 1759년 영의제 위문덕 할아버지께서 처음 제작하게 됐죠. 그리고 시조공을 회주군으로 추정한 것이 과연 맞느냐 틀리냐를 가지고 갑론을박이 많이 일어났는데 실질적으로
설총이나 최치원 같은 이 두 분은 사후에 추정된 그런 사례가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위 씨도 우리 시조공도 회주군으로 추정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9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제 좀 가볍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뿌리를 찾아서에서 인구 분포에서 이렇게 우리가 간단히 봤고, 또 우리 현동 강사께서도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할 텐데, 우리는 시조공은 우리 경할아버지지만은 298년간의 우리 시족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중시조, 이 중시자가 가운데 중자가 되겠죠, 그죠? 창자 주 어르신을 1세로 삼아가지고 통선랑 등용 할아버지가 15세, 그리고 네 형제 자온, 자량, 자공, 자금, 우리가 온양공금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할아버지가 16세 때 자금 분파를 하게 되겠죠. 그죠? 네 분이니까 네 갈래로 갈라지죠. 그리고 21세 때 와서 대분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분파한 우리 인구가 남북 간 합해서 5만 명 내로 추정을 해봅니다. 또 왜 5만 명이냐? 우리 아까 사무총장님께서 이렇게 언급한 또는 뿌리를 찾아서에 나오는 걸 보면은 3만 원 몇 명 아니냐? 네, 그 말도 맞는데 우리가 북한에 관북파가 약 2만 명이 있다고 추정합니다. 북한에는 인구 조사한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단지 북한에서 월남한 분을 통해서 또는 과거 역사를 통해서 추정할 뿐입니다.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남한에는 2015년 통계청 기준으로 3만 1,000명가량의 우리 장흥미 씨가 살고, 북한에는 관북파가 2만 명가량 산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주 세 거지는 함경도입니다. 함경도, 함흥, 함주, 이런 곳이 관북파가 사는 곳입니다. 우리가, 북한에는 우리나라, 우리 장흥미 씨 장흥의 회주사와 같은 성지가 북한에는 월명사가 있습니다. 이 월명사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까요? 이 월명사에는 월명산이 있고 그 밑에 위씨 선조를 모신 사당이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퀴즈 6번입니다. 북한에도 몇만 명가량의 위씨가 있다 없다? 예, 있습니다. 이거 우리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인지 과거인지 모르겠는데 최근 우리 장흥 위씨가 북한 육군 총참모장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에도 위씨가 대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우리 10쪽은 남한의 분포에 대해서는 우리가 뿌리, 아까 영상에서 봤죠? 그래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남한의 분포는 남자와 여자가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51.72%니까 상당히 많은 우리 장흥 씨가 살고 있겠죠. 직업과 학업과 결혼 때문에 이렇게 모이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호남권입니다. 호남권은 뭐 광주, 전북, 전남 이렇게 되겠는데 약 20%가 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흥에서 가깝다 보니까 광주로 많이 이거를 한 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 특이한 거는 경상도 쪽에 위씨가 18%나 살고 있다는 거죠. 아마 우리 학생들 잘 모르실 텐데 우리 경상도는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이잖아요. 특히 대구, 경북은 부장공파 후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부산, 경남은 수사공파 후손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권은 뭐 알다시피 5.7%, 강원권 2%, 제주에도 261명이 우리 장홍희 씨가 살고 있습니다. 자,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시는 장홍희 씨 남녀 비율을 동등하게 창조했습니다.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장홍희 씨 남녀는 거의 정확하게 반반이더라고요. 그리고 포인트 11을 보면은 시족의 전국화 현상이 급격하게 진행해서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에 90.66%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수도권과 호남, 영남권에 장홍희 씨는 집중되어 있다? 아니다? 예, 있죠. 방금 전에 이렇게 얘기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11쪽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11쪽을 보면은 우리 학생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거 다 잊어먹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요 출처에 대해서는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강의 내용은 장홍희 씨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소가 www.jhwi.or.kr입니다. 우리 학생들 꼭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위시네 카페, 세 번째 원산 위정절 카페, 네 번째 세계 위시 종진의 카페. 여기에 엄청난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장홍희 씨의 정말 보고입니다. 정보의 바다입니다. 꼭 우리 학생들 네 군데 한번 들어가 보시고 공부하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문중례 저서가 우리 장홍희 씨는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장홍희 씨 학예 수련회 교재, 우리 학생들 지금 가지고 계시죠? 이 책은 2019년도 시종문화연구소에서 발행했습니다. 두 번째, 보정 장홍희 씨 요람, 2018년 원상 위정철 전 시종문화연구소장이 이렇게 편찬을 했죠. 여기 옆에 사진이 있는데 학생들 다 받으셨을 거예요. 시간이 나시면 꼭 참조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개사, 우리 위성호 어르신께서 지으신 소고집, 또 우리 장홍희 씨 도문회에서 만든 장홍희 씨 보이 논총,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위민한 어르신께서 지으신 연사록도 여러분들이 한번 볼 수 있으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거는 끝났고요. 12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 사진은 장홍희 씨 유래부입니다. 대전 뿌리공원에 있는데 우리 장홍희 씨가 638년 우리 즉 한반도로 와서 지금까지 살아온 1400년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회가 되시면 우리 학생들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때문에 이런 줌 강의를 통해서 했지만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 제가 잘못 이렇게 강의하거나 그런 분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넓은 마음으로 양해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감사합니다.